여자 배구의 간판 스타인 김연경의 귀환을 통해서 출범 이래 최대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한국 여자 프로배구에 10년 만에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습니다. 한국 여자 배구의 염원이던 7번째 구단이 탄생한 것인데요. 창단 승인을 받은 페퍼저축은행이 돌아오는 시즌 리그 합류를 준비하고 있던 와중에 한국 프로배구 남녀 13개 구단 단장들이 열은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창단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페퍼저축은행 여자 프로배구단의 창단은 2011년 IBK 기업은행 이후 10년 만에 여자 프로배구 구단 창단입니다. 2005년에 출범한 프로배구에서 새로운 식구가 합류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기뻐해야 할 일이겠지만 사실 사정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기존 구단들과의 관계 정립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신생 구단인 페퍼저축은행의 연고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 또 기존 선수들 중에서 누구를 영입할 것인가 등의 문제 때문에 페퍼저축은행의 창단 소식은 다른 구단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 때문에 개막까지 6개월가량 남은 2021-2022 시즌부터 리그에 합류하는 게 목표인 페퍼저축은행에 시급한 과제는 선수 수급입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우선 올해 신인 드래프트에서 6명을 우선 지명하고 내년에는 최대 2장의 신인 우선 지명권을 받았습니다. 기존 6개 구단에서는 보호 선수 9명을 제외한 선수를 1명씩 데려올 수 있고 이번 시즌 외국인 선수 1순위 지명권도 얻었는데요. 여기에 FA 미계약자와 이미 탈퇴 선수의 영입도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신무철 코보 사무총장은 선수 수급이나 지원 방안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했고 빨리 신생 구단이 자리 잡도록 기존 구단과 협력하도록 하겠다 고 밝히며 페퍼저축은행의 정착에 최대한 모든 행정력을 쏟아붓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 새로운 팀의 합류 소식이 어느 스포츠계를 막론하고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만은 사실인 만큼 이 부분을 연맹 측에서 잘 조율하는 것이 구단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흥국생명과 1년 계약이 끝난 김연경이 신생팀인 페퍼저축은행에 합류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실제로 김연경이 10년 만에 국내 무대로 복귀했음에도 중간에 터진 불상사 때문에 여러모로 많이 고생을 했고 그 때문에 국내 무대에 질려서 다시 해외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돌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에 2020-21 유럽배구 연맹컵 대회 이하세브컵 우승팀인 이탈리아의 사우젤라 몬차에서 영입 제의를 해왔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이 때문에 김연경이 다시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나돌고 있고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팀으로 옮기는 것이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비록 김연경 본인이 거절했다고는 하지만 이런 제안이 아무 때나 올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김연경 정도의 실력을 갖춘 선수라면 이런 제안이 전혀 근거 없는 소리도 아니기 때문에 더욱 설득력이 있는데요. 다만 출산 휴가로 팀을 떠났던 수비 여왕 김혜란이 다시 흥국생명 유니폼을 입는다는 소식도 들려오면서 김연경이 흥국생명에 잔류할 가능성도 전혀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등 김연경이 국내에 남을지도 모른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작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김연경은 국내에서 FA가 되려면 한 시즌을 더 뛰어야 해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아무튼 신생 구단인 페퍼저축은행의 연고지는 페퍼저축은행 본사가 있는 경기도 성남시와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한 광주광역시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페퍼저축은행은 2012년 런던 올림픽 대표팀을 이끌며 4강 신화를 재현했던 69세의 노장 김형실 감독을 창단 사령탑으로 선임하는 등 매우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며 배구 팬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연경은 11년 만에 돌아온 국내 무대에서 대한항공을 창단 첫 통합 우승으로 이끈 레프트 정지석과 함께 프로배구 정규리그 남녀 최우수 선수에 뽑히며 이번 시즌 프로배구를 빛낸 최고의 별로 등극했습니다. 김연경은 19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도드람 2020-2021 시즌 V리그 시상식에서 정규리그 MVP의 영예를 안았는데요. 복귀 첫 시즌의 MVP에 선정된 김연경은 자신이 괜히 배구 여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며 자신의 가치를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김연경은 앞서 흥국생명에서 뛰던 2005-2006 시즌부터 2007-2008 시즌까지 3시즌 연속 정규리그 MVP를 차지했던 바 있는데 이로써 김연경은 13년 만이자 개인 통산 4번째 정규리그 MVP 수상을 차지했습니다. 총 31명의 기자들이 투표한 기자단 투표에서 김연경은 무려 14표를 받아 여자 프로배구 사상 첫 3관왕을 달성한 이번 시즌 우승팀 GS칼텍스의 삼각편대 이소영, 메레텔러츠, 강소희 등을 모두 제치는 위험을 보였습니다. 또 김연경은 챔프전이 끝나고
휴식을 즐기는 와중에 지난 18일 현대건설의 양효진의 결혼식에선 부케를 받아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부케를 무사히 받고 나서는 양효진과 하이파이브를 나누는 등 남다른 신부 친구 역할로 화제가 됐는데요. 이후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연경이 부케를 받은 사진이 공개됐고 팬들은 김연경의 결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팬들은 우리 몰래 숨겨둔 짝꿍이 있나? 축하할 일 맞나? 그런데 왜 서운할까? 심란하다 합성 사진이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현실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연경과 양효진이 배구계에서 절친한 사이로 유명한 만큼 친분으로 부케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생각을 가진 팬들은 제일 친해서 받은 거일 수도 있으니 의미 부여하지 말자, 결혼 생각 없어도 부케 받는 경우 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여러모로 언론에 관심이 쏟아지는 김연경에게 많은 언론에서는 과연 다음 시즌에도 흥국생명에 남아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2년 만에 국내 복귀였지만 소속팀의 주축 선수였던 쌍둥이 자매가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인해서 전력에서 이탈한 뒤에는 부상 투혼으로 온몸을 던져 싸웠지만 결국 준우승에 그쳤고 우승을 하지 못한 대신 MVP 수상으로 다소나마 위로받은 김연경. 그런 김연경이었기에 시상식장에서 기자들이 다음 거취를 궁금해하는 질문이 쏟아졌지만 김연경은 여러 방면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을 남긴 채 말을 아끼며 당장 눈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 준비에만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김연경에게 많은 언론의 관심이 쏟아졌음에도 이렇게 초연하게 자신의 본분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김연경이 괜히 배구 여자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김연경이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당초 일정에서 1년 연기된 도쿄올림픽은 불과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C19의 창궐 때문에 대회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돌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선수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목이 타도록 기다렸던 기회인 만큼 절대 놓칠 수가 없는 일생의 기회일 것입니다. 게다가 김연경은 한국 배구계에서 기둥과도 같은 존재로 평가받는 선수인데 자신의 인생에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올림픽을 앞두고서 어찌 보면 부차적인 문제일 수 있는 논란 때문에 자신의 일생을 망치고 싶을까요? 저는 김연경의 이러한 행동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 새로운 구단의 창단을 통해서 한국 배구의 저변이 넓어지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반길 만한 일입니다. 저 역시 김연경이 돌아온 이후로 그동안 별로 관심이 없었던 여자 프로배구를 시청했던 입장에서 이번 페퍼저축은행의 창단은 긍정적인 일이면 긍정적인 일이지 부정적인 일로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런 이적설이 나도는 것은 분명 김연경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한 일일 것입니다. 김연경이 흥국생명에서 뛰는 1년 동안 흥국생명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김연경의 이적을 확실시할 만한 단서는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연경이라는 확실한 흥행 성공 카드를 영입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페퍼저축은행 관계자들도 이 부분만큼은 명심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김연경의 다음 행선지가 어디로 결정나든 간에 김연경이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